네, 검찰이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낸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다스의 140억 원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등이 삼성전자 서울 사옥을 비롯해서 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 수사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한 발 더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낸 데에는 당시 현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하죠. 삼성이 왜 일개 사기업 소송비를 자기들이 대줍니까? 예. 당시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됐어요. 예. 네, 2009년에 원포인트로 딱 됐었습니다. 이 직후에 사면이 됐고, 이 뉴스는 아주 특별한 뉴스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특별한 뉴스라고 보는데, 우선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예. 정형식 판사가 피해자라며 풀어줬죠. 네, 그 논리를 모두 받아준 겁니다. 네. 정형식 판사님 이 이름도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압수수색은 삼성은 예전부터 정권과 뒷거래를 해왔다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네, 네. 관리의 삼성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아주 적나라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관리의 삼성을 뛰어넘어서 정유라 말지원과 같은 성격의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검찰이 아주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 소송비까지 내줬다라는 건데요. 정유라 말지원 이꼬르 다스 소송비 대주기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대가로 삼성이 받은 게 뭐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당장 뭐 눈에 띄는 건 그 당시 전후로 해가지고 이건희 전 회장이 특별 사면 됐는데 그것만 했겠느냐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요건 이제 다른 언론이 주목을 안 하는 포인트인데 이학수 전 부회장 소위 이제 삼성의 오비죠. 예. 네, 이인자라고 당시에 불렸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고 미전실 팀 전체가 사실은 망가졌잖아요. 네, 없애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뭐 구속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전실의 주요 핵심 간부들이. 그러면 그런 이후에 삼성의 오비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틀림없이 미전실 역할을 했던 그 이전에 팀의 수장이 이학수 전 부회장이었죠. 네, 구조본이었죠. 미전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비들이 이게 이제 지금 사건과는 좀 결이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회장 구속 이후에 삼성 오비들이 음으로 양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대단한 고구마 줄기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바이고. 이거 굉장히 주시한 뉴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 이상주 씨 수원지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재임 시절에 삼성 해외 법무부인 상무였죠. 삼성전자였던가요? 나중에 전무가 됐고 퇴임 직전에는 삼성전자의 최연소 팀장이 됐어요. 팀장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삼성 가끔 이렇게 명칭을 예, 그렇죠.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장충기 사장도 실제로는 차장이었습니다. 네. 미전실 차장이요. 미전실 차장이라고 하면 한 30대 40대 같잖아요. 예, 실제로는 사장이었고 이 팀장도 해외 법무를 총괄하는 자리였어요. 최연소였고 대부분 뭐 40대 후반 50대였는데 이때 40대 초반이었던가요. 예, 됐고 이분이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네.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이분이 싱가포르 출장 갔을 때 거기 스위스계 은행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예. 저는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거든요. 검찰은 이번에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기를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있습니까? 네, 현재 피의자로 미국에 가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비자금 있는지 파악하느라고 미국 국세청에 뇌물 줬다고 하는 그 전 국세청장. 이분이 이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에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나올 뉴스인 것 같고 어쨌든 검찰이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건 정형식 판사님의 판결에 무지하게 열이 받았다. 예. 는 거를 방증하는 겁니다. 대단히 특별한 뉴스다. 네. 여기까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자, 해설이 길었습니다. 매우 주목하는 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거대한 고구마 줄기가 다시 캐지기 시작했다. 예. 네, 이학수 전 부회장 현재는 해외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미리 간 거예요. 예. 정보의 삼성은 이때 등장해야 되는 문구입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이와 같은 수사를 뒷받침하는 다수 내부 문건도 있다라고 합니다. 소송 수임료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 문건을 보면요. 미국계 대형 로펌과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소송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수 직원이 김백준 비서관도 로펌 쪽에다가 왜 수임료 청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인 미국 대형 로펌 대표는 다스가 수임료 부담하기 어려우면 안 받아도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요. 검찰은 이 대형 로펌의 당시 변론이 무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삼성에서 뒷돈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미쳤습니까? 미국의 대형 로펌이 다스라는 회사의 수임료를 무료로 받지 않고 다스가 뭐 억지로 주면은 뭐 거절하지 않겠지만 그냥 수임료 안 받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종교단체입니까? 다스가 어려우면 우리 수임료 안 받을게.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김백준 비서관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이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삼성으로부터 받는 돈은 모르게 한 겁니다. 네. 예, 로펌 선임에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개입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또 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백준 비서관도 특활비 얘기할 때도 나오죠. 김백준 비서관은 그냥 배달만 했다. 예. 그 결정은 대통령이 알지. 그러니까 김백준 비서관이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돈과 관련해서는 핵심 집사라고들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뒷돈 챙길 때는 몰랐던 거예요. 예. 포인트입니다. 너무 웃기는 대사예요. 대형 미국 로펌의 대표가 억지로 뭐 준다면야 받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 무상으로 해줄게. 너무 웃겨요 이 대사가. 자, Y뉴스. 오늘 저는 Y뉴스도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정영식 판사 얘기를 갖고 오셨다고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이후에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네. 항소심 맡은 그 판사, 정형식 예. 판사.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석방 후폭풍이 왜 정형식 판사에게 몰리나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후폭풍이 지금 어느 정도길래요? 오늘 5일째잖아요. 예. 아직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잠시 들어가 봤는데 오늘도 이미 청원이 또 새로운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미 하루에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고 이미 500개가 지금 넘은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지한 사람이 500개라는 게 아니라 청원의 네, 예, 가지수. 각기 다른 청원의 네. 숫자가 50개가 넘어요? 그 지난 5일 날 처음으로 제기됐던 특별감사 청원에는 오늘 7시 현재로 21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검과 검찰에 이어서 변호사 단체나 개별 변호사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네. 일반인들의 시각 말고 법원 내부의 시각, 판사들의 시각은 어떤가 그걸 좀 조사해 보셨다고요. 예, 판사들이 참 다른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입을 여는 것을 상당히 주저합니다. 그렇죠. 아까 외교관들 말씀하셨지만 더 주저합니다. 더 주저해요. 그러니까 판결문 기록을 보지 않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기록과 관련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언급을 자제합니다. 그렇지만 양형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선 공개적으로는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다음 날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요 글에 이미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다른 현직 판사의 공개적인 비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법원 내부에서는 예.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 예. 또 정영식 부장 판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네. 내부에서만 수군수군대는 여론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더 궁금했던 건데 권영철 네. 기자가 좀 깊숙이 여론을 취재해 보셨다고요.
법원 내부의 비판은 세 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양형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의 뇌물 공여를 겁박에 의한 피해자로 분류한 부분. 겁박에 의한 피해자. 예. 또 하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예. 자신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방어하는 언급을 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먼저 첫 번째. 양형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과의 형평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법원이 그동안 꾸준히 양형 기준에 대해서 고심해왔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36억 원을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판사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뇌물 공여액이 1억 원만 돼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데 36억 원의 뇌물 공여가 집행유예라면은 새로운 양형 기준을 창설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정 판사가 창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판사들이 해요. 예. 그 전에 이제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이른바 3.5 법칙 때문에 형사단독 판사들이 재판할 때 너무 힘들다는 불만을 성토한 적이 많았거든요. 3호 법칙이라는 건 1심과 2심에서 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이 이제 구속 기소되거나 기소됐을 때 예.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가끔 있고 통상 1심에서는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 가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사례를 들자면 뭐 많습니다. 2000년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양호 당시 대한항공 회장. 1심 법원은 징역 4년이었는데 예. 항소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5. 예. 2003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1심에서 징역 3년. 예.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역시 3.5.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 면죄부를 주면은 재벌들에게 마음 놓고 뇌물을 주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재벌 총수들이 왜 돈을 줍니까? 대통령이나 정치권에? 잘 봐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바탕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보험 성격이 강하죠. 보험처럼. 사실 특정한 대가성보다는 보험 성격이 강한 건 맞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그렇다고 뇌물이잖아요. 예. 뇌물을 주는 행위가 그렇게 죄질이 약하다고 볼 수 있냐.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은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는 하지만은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한 언급은 안 나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겁박이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겁박에 느껴지긴 하겠지만은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있는데 예. 겁박했다고 그냥 돈 달라는 대로 다 줬겠느냐. 그런 얘기. 대통령이 질책하고 요구하면 재벌이 돈을 줘도 된다는 거냐? 이게 공갈죄가 아니고 뇌물죄인 이상에는 뇌물죄라고 판결문에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뇌물 액수에 대한 집행유예는 이상하지 않냐. 뇌물이 성립하면은 횡령이 되고 또 외국까지 가서 돈을 줬으면은 예. 재산 국외도피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얘기가 나왔지. 새로운 뇌물의 유형이 나왔잖아. 요구형 뇌물. 뇌물은 뇌물인데 요구형 뇌물. 겁박에 의한 뇌물은 괜찮다는 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에서 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달라니까 줬다. 예. 그 이미 과거에 있던 얘기입니다.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건데 그러네요. 사실 판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데 그런 거 아니냐 얘기를 하지만은 아니 돈을 준 그 이상의 명확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녹취록이 나오겠습니까? 녹음이 나오겠습니까? 과연 과거에는 정경유착이었던 행태들이 왜 이번에는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받는가가 명쾌하게 설명 안 된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 여론은 뭡니까? 판사들의 여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인터뷰와 관련한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언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선일보하고 이게 판결 다음 날 인터뷰했던가요? 그렇게 나오죠. 기사에. 예.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예. 그리고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였다라고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죠. 예. 이 인터뷰가 왜 비판의 대상이냐면은 창원지법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왜 징계를 받았냐? 법원 조직법 65조의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정 부장판사의 저런 언급은 합의 내용 공개 금지 위반이 아니냐? 물론 언급에 뭐 1대 1이었다든지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예.
법리 부분 명확했다. 집행유예 여부 고민했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부 재판인데 마치 네. 본인의 단독 재판인 것처럼 개인 입장을 밝히는 게 과연 이게 옳았는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얘기입니다. 일선 판사들은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군요.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정치색이 강한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 자체가 공정성이나 법관의 독립에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재판부도 근데 언론 인터뷰 하긴 하잖아요. 뭐 설명하는. 제가 법조를 출입한 지가 꽤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판결 배경을 설명하는 백브리핑 정도는 했는데 예. 자신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단독 인터뷰하는 형식은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법원 내 여론, 판사들의 여론은 비판적이다 이 말씀이신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영식 판사 개인 신상털이까지 하는 건 이건 과한 거 아닌가?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과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지만은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것. 우리가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법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법관들도 이 법관에 대한 특혜가 자기네 개인을 잘 봐주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물론 판결을 똑바로 하라는 거거든요. 예. 국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주권자이기 된다. 때문에. 울림이 있는 마지막 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요. 네, 예. 관리의 삼성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아주 적나라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관리의 삼성을 뛰어넘어서 정유라 말지원과 같은 성격의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검찰이 아주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소송비까지 내줬다라는 예. 건데요. 정유라 말지원 이꼬르 다스 소송비 대주기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대가로 삼성이 받은 게 뭐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당장 뭐 눈에 띄는 건 그 당시 전후로 해가지고 이건희 전 회장이 특별사면 됐는데 그것만 했겠느냐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요건 이제 다른 언론이 주목을 안 하는 포인트인데 이학수 전 부회장 소위 이제 삼성의 오비죠. 예. 네, 2인자라고 당시에 불렸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고 미전실 팀 전체가 사실은 망가졌잖아요. 예, 없애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뭐 구속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전실의 주요 핵심 간부들이. 그러면 그런 이후에 삼성의 오비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틀림없이 미전실 역할을 했던 그 이전에 네, 검찰이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낸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다스의 140억 원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등이 삼성전자 서울 사옥을 비롯해서 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 수사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한 발 더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낸 데에는 당시 현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하죠. 삼성이 왜 일개 사기업 소송비를 자기들이 대줍니까? 예. 당시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됐어요. 예. 네, 2009년에 원포인트로 딱 했었습니다. 이 직후에 사면이 됐고, 이 뉴스는 아주 특별한 뉴스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특별한 뉴스라고 보는데, 우선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예. 정형식 판사가 피해자라며 풀어줬죠. 네, 그 논리를 모두 받아준 겁니다. 네. 정형식 판사님, 이 이름도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압수수색은 삼성은 예전부터 정권과 뒷거래를 해왔다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네.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이분이 싱가포르 출장 갔을 때 거기 스위스계 은행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예. 저는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거든요. 검찰은 이번에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기를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있습니까? 네, 현재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로 예, 미국에 가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비자금 있는지 파악하느라고 미국 국세청이 뇌물 줬다고 하는 그 전 국세청장. 이분이 이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나올 뉴스. 인 것 같고. 어쨌든 검찰이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건 정형식 판사님의 판결에 무지하게 열이 받았다. 예. 는 거를 방증하는 겁니다. 대단히 특별한 뉴스다. 네.
여기까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자, 해설이 길었습니다. 매우 주목하는 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거대한 고구마 줄기가 다시 캐지기 팀의 수장이 이학수 전 부회장이었죠. 네, 구조본이었죠. 미전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비들이 이게 이제 지금 사건과는 좀 결이 다른 층위에서 그러니까 부회장 구속 이후에 삼성 오비들이 음으로 양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대단한 고구마 줄기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바이고. 이게 굉장히 주시한 뉴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 이상주 씨 수원지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재임 시절에 삼성 해외 법무부인 상무였죠. 삼성전자였던가요? 나중에 전무가 됐고 퇴임 직전에는 삼성전자의 최연소 팀장이 됐어요. 팀장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삼성 가끔 이렇게 명칭을 그렇죠.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충기 사장도 실제로는 차장이었습니다. 네. 미전실 차장이요. 미전실 차장이라고 하면 한 30대 40대 같잖아요. 예. 실제로는 사장이었고 이 팀장도 해외 법무를 총괄하는 자리였어요. 최연소였고 대부분 뭐 40대 후반 50대였는데 이때 40대 초반이었던가요. 예. 됐고 이분이 삼성과 시작했다. 예. 네, 이학수 전 부회장 현재는 해외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미리 간 거예요. 예. 정보의 삼성은 이때 등장해야 되는 문구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와 같은 수사를 뒷받침하는 다스 내부 문건도 있다라고 합니다. 소송 수임료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 문건을 보면요. 미국계 대형 로펌과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소송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스 직원이 김백준 비서관도 로펌 쪽에다가 왜 수임료 청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인 미국 대형 로펌 대표는 다스가 수임료 부담하기 어려우면 안 받아도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요. 검찰은 이 대형 로펌의 당시 변론이 무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삼성에서 뒷돈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미쳤습니까? 미국의 대형 로펌이 다스라는 회사의 수임료를 무료로 받지 않고 다스가 뭐 억지로 주면은 뭐 거절하지 않겠지만 그냥 수임료 안 받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소리.